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부터 강력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이어 캘리포니아주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 레스트레이닝 오더, 이른바 총기 압류 법안은 위험 인물에 대해 가족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법안이 해당 인물의 총기 압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4년 메모리얼 데이에 산타바바라의 한 마을에서 묻지마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2년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The parents of the assailant had reached out to law enforcement because they were very concerned that this individual might commit an act of violence. And law enforcement came to his apartment. But ultimately, no guns were taken, and this horrible act of violence occurred. LA시 검찰은 새로운 총기 압류 법안에 대해 형사 관련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 경찰과 검찰 당국과 연계해 해당 법안의 타주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리는 선거의 해입니다. 대선과 맞물려 치러지는 11월 선거에서는 또 여러 한인 후보들이 가주 주요 선출직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를 한인 정치력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는 해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50년 만에 한인 가주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까? 답은 강석희 얼바인 전 시장과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가 주고 있습니다. 각각 1세와 2세 정치인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두 후보 모두 당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We only have 19 women Democrats in the state legislature out of 120 members of the state, and so have been getting a lot of support from our women groups. To be serving as a chairpersons, of the committee, important committee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for our own community. 강 후보의 경우 같은 아시안계 후보와 제인 킴 후보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시의원 동료와 경쟁한다는 점은 서로 부담입니다. 따라서 예비 선거보다는 11월 본선거에서 어느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가주 하원은 지난해 초 영킴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인공은 최석호 현 얼바인 시장. 교육위원을 거쳐 시의원, 시장까지 한 번도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인 48지구가 공화당 텃밭이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선거 전략은 앞서 두 상원 후보와 조금 다릅니다. 경쟁 후보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현재 4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한 명이 11월 달에 본선에서 싸우게 된다면 굉장히 쉬운 경쟁이 돼서 공화당이 이길 승산이 많은데 공화당끼리 싸우게 된다면 또 치열한 이런 경쟁이 돼서 더 큰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6월 예비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은 오는 2월 북부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평의의 이사직을 뽑는 특별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00만 명의 거주민 지역의 칼리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이사직에 당선될 경우 현재 시의원직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인 만큼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당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전역에 파워볼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첨금이 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곳곳의 판매점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행심 조장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소매 경기 활성화라는 긍정적 여론이 더 많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이 보도합니다. 미 전역에 파워볼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 당첨금 7억 달러,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This Powerball jackpot, U.S. jackpot, is up to maybe $750 million, and it is doing great for our business. Our business is extremely high. We are doing well before the jackpot, and now we're even doing better. 파워볼 당첨금이 오늘 오전 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복권 구입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파워볼은 69개 화이트볼 번호 중 5개와 29개 레드볼 번호 중 1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복권 당첨의 상상만으로도 즐겁기만 합니다. I win, I'm gone. I can do a lot with that money. It would be set up greatly. It would be great for me to do a lot of things for a lot of people. Boy, my ends would meet like crazy. I would take care of all my bills, pay all, everything off. Wouldn't owe anybody. 잭팟에 당첨되기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복권 당국에 따르면 1등 당첨 확률이 무려 3억 분의 1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운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I could be the winner. And it gives you that adrenaline rush that really gets people activated and going. 현재 뉴욕을 비롯한 44개 주에서 참여하는 파워볼 추첨은 내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폭스바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6 CES를 통해 다시 한번 공식 사죄했습니다. 자동차 신기술 개발회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CES 개막 무대에 오른 허버트 디에스 복스바겐 신임 회장. 제일 먼저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꺼냈습니다. 실망과 진심, 사죄 단어까지 꺼내며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만회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We disappointed our customers and the American people, for which I'm truly sorry and for which I apologize. 올해 CES는 최대 가전제품 쇼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자동차 브랜드들의 약진이 본격화되는 상황. 복스바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여론과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월요일 환경보호청의 고발을 통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복스바겐사의 패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소송 사실과 함께 벌금 액수가 180억 달러에서 많게는 무려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스바겐사는 신차 기술을 통해 난관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 자동차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된 2016 CES에서는 전기차와 컨셉트카를 공개했고 또 한국의 LG전자와의 스마트 기능 부분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700억 달러 규모의 2016-2017 회계연도의 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예산안에선 교육 분야 지원이 대폭 확대됐는데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514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UC와 칼스테이트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124억 달러의 일반 기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2017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주 상하원을 통과하면 7월부터 집행됩니다. 한인사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LA 한인타운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총격은 제임스 M. 후드와 킹슬리가 만나는 지점으로 총격을 받은 여성은 숨졌습니다. 이어 잠시 후 올림픽과 하버드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Dead. A few blocks away of a male who suffered gunshot. Both shootings are related. 숨진 여성은 쓰러진 남성의 전처로 전 남편이 총격을 가한 뒤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매해 12월 12일을 한인 노인의 날로 지정해 선포합니다. 미셸 스틸박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 위원회장에서 한인 노인의 날 지정 선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매년 1월 13일인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도 같은 날 겸해 열립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손잡고 운영해온 LA 글로벌 CEO 과정 제1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제공하는 글로벌 CEO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미주 3일 여성 동지회가 제21회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통일된 조국 또는 이산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재외동포재단이 제공하는 한국 방문 프로그램 기회도 주어집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선박 운항을 제한하고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보다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한다는 건데 관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박태수 특파원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지금보다 제재 정도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과 무역 분야 제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북한 선박의 운항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북한 선박이 입항하는 걸 부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무역 거래 등에 국한된 현 제재안보다 한층 강도가 셉니다. 무기로 의심되는 화물을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구 입항 자체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고 우리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As I have said, our aim is to have swiftly a new resolution which has a robust contents. 금융 제재 역시 무기 거래에 국한된 현 결의안보다 대상과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은 UN 차원에선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제재안에 대한 KBS의 확인 요청에 UN 주재 미 대표부는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 두목이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땅굴을 파고 탈옥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교도소에서 탈옥해 도피 중이던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생포됐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구스만이 은신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오늘 서북부 로스모치스의 한 마약 조직 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로스모치스는 구스만의 고향인 시날로아주의 도시입니다. 검거 과정에서 군과 마약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마약 조직원 5명이 사망하고 멕시코 해군 1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구스만은 부상당하지 않은 채 붙잡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현장에서 중무장한 차량 2대와 소총, 유탄 발사기 등 다수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구스만은 지난해 7월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삼엄하다는 연방교도소에서 목욕실 아래로 뚫린 1.5km 길이의 땅굴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He does preside over an organization that has committed a significant number of crimes and does pose a threat to public safety, not just in Mexico but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구스만은 2001년에도 탈옥에 성공해 10여 년간 도피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다시 교도소를 빠져나왔지만 이번엔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한국의 중소 IT 업체 제품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대고 통화하고 드론이 자동차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서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스마트 시계라고 다 같은 스마트 시계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귀에 대는 것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이 시계를 찬 손의 손가락을 귀에 대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시계줄에 있습니다. 시계줄의 진동이 손끝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이 제품을 내놓은 곳은 직원 6명에 불과한 한국의 벤처회사입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통화를 하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가 다 퍼져서 민망해하고 부끄러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CES 드론관에 선을 보인 제품입니다. 자동차로 변신하는 드론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So it's very exciting because the gameplay is very interesting. 이 중견 기업은 수면 패턴을 체크하는 매트리스와 스마트폰으로 집안 공기 상태를 알려주는 공기청정기 등으로 CES 혁신상 8개를 휩쓸었습니다. 가상현실 제품도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짜릿함을 선사해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It's very real life, like in a real world. So I'm shocked.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기업도 얼마든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